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입니다. 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 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낙제점이죠.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방도 이상한 처방이 나온 그래서 실제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낙제점 정책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 지난번 총선 때 야당 참 힘들었잖아요. 예.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그 험지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이 됐는데 비결이 뭡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 또 다행히 우리 지역 유권자들께서 열심히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예. 저를 그러니까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강북에서 유일하게 생존을 했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강북 예. 유일한 당선자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강북 쪽이 요즘 부동산 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중에 관심들이 좀 많지요. 예, 그렇죠. 특히 용산은 강북이면서도 또 새로운 단지들이 생기면서 좀 비싼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요즘 부동산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어떻든가요? 우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이지요. 예. 걱정이고 이제 특히 용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용산은 소위 마용성 해가지고 예. 환경이 서울의 중심이고 또 이 교통면이나 여러 면에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강북에서 유일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앵커께서 혹시 거기에 사시려면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은 부동산 예. 가격 올라가 있고 예. 자고 일어나면은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예. 용산이 아마 강남을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는 이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이 마용성도 지나서 그 서울의 약간 그 용산보다는 좀 어려움, 그러니까 땅값이 조금 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싼 지역으로 오히려 이렇게 매수세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또 더군다나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그러니까 보유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자기가 살고 주거의 의미 이상으로 어떤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한 어떤 안전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 이미 그런 안정책의 안정책의 하나로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넘어가니까 이제 요즘 그 벼락 거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벼락 부자 대신에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오늘 물어볼 게 많은데 지역구 얘기하다가 먼저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예.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 계속 내놓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권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인 것 같습니까? 지금 큰 효과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계속해서 나왔지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길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정부 출범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읽었는데 다시 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아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에 안 맡기고 다른 방식을 찾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역시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늘리면은 그 가격이 안정이 되고 또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을 줄이고 뭐 그게 이제 미스매치가 되면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전혀 그런 그 시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요 공급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호텔도 고쳐가지고 전세 집으로 내놓고 뭐 이렇게까지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수요 공급에서 기본적인 얘기는 그 시장이 수요로 하는 그런 물건을 공급해야지 그게 수요 공급이 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아파트라든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떨어진 무슨 뭐 이 모텔을 개조하거나 호텔을 개조해 가지고 지금 1인룸 혹은 2인룸을 준다면은 그 개조하는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그러니까 수요를 일으키는 분들의 필요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요. 지금 그러다 가장 보니까 큰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정책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모든 시장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수요를 하는 그런 물건들을 공급을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보니까 1호 법안으로 세법 개정안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이죠? 이 재산세 예. 뭐 아마 고지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산세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산세도 사실은 큰 부담인데 그 재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시지가를 예. 정부에서 계속 현실화한다는 저 측면에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가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주민들, 서울 시민들 혹은 전국 그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계산 산식에 있어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율을 좀 낮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도 지금 뭐 악소리가 난다고 막 예,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그러면 관련이 좀 있겠습니다. 네, 이건 뭐 재산세는 좀 지방세고 종부세는 또 다른 세인데, 예. 근데 어쨌든 그 모두가 예. 지금 정부가 소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기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들도 다 뭐 빠삭하실 거고 사선이시고 국민의힘에서 빠삭하진 않습니다. 또 거의 강북에 이렇게 힘들게 저기하셨고 그러다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권영세 의원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올 법한데 혹시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얘기는 여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에서 서울에 불과 8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강북에서 저 혼자 당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선수도 서울 의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높은 편이니까 걸맞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당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제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래서 중진 또 강북 유일의 의원으로서 그 당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가 됐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아무래도 권 의원께서 서울시장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고 내가 먼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보니까 뭐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서고 있긴 하대요. 그래요? 이렇게 쭉 중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또 밖에서 또 상당한 중진들도 못 들어오면서 이런저런 지도부 비판도 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만은 그 당 바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쉬움들 또 어떤 경우는 아쉬움을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화나셔가지고 당에 좀 질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도 그 170석이 넘는 거기다가 굉장히 무도한 여당을 상대를 103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중진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뭐 지적을 한 적이 있고 또 원내 대책과 관련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당 부분은 그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우리 당이 좀 일체감이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원내 지도부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 좀 전략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숫자가 적은 정당이 그 뭐 압도적인 다수인데다가 또 거기에 무도하기까지 한 그런 정당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현명하게 예. 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지요. 야당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지금 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예. 조금 화이팅이 부족하다 이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좀 그런 점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 여당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덮고 또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서 또 덮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쫓아가기도 바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뭐 앞에서 보니까 예. 이 윤석열 예. 총장에 대한 그 직무정지 문제로 뭐 한참 여러 패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사회에서도 온 언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는 이 정부의 실정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옵티머스 라임 예. 사태 정부 인사들이 관여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 이 울산에서 선거에 관여한 부분 뭐 그 외에도 저 지금 바이든이 이제 예. 당선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뭐 순수하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 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예리하게 공격을 하고 또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그 2년 뒤에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하겠다는 야당으로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 조금 그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시기에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데 일부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뭐 지금이라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자주 불러봐 주시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주 중국 대사 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예.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 오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예. 그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하고 달리 뭐 동맹이라든지 또 좀 이렇게 공동 대처라든지 이 트럼프 정부는 뭐 거의 이 솔로로 이 단독으로 좀 대처를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연합 전선을 묶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중국을 어떻게 예. 다루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아무래도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주요한 국가가 될 텐데 그런 바이든의 그 이 행보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게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를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를 더 비중을 두고 왕이가 아마 그 방한을 해서 주요 인사들을 고루고루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대사 한 1년 9개월 하셨죠. 예, 2년 한 가까이 2년 가까이 하셨는데 했습니다. 그 계시면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던가요?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 정도가 미국, 일본, EU를 합친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외교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북한하고 우리가 대처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나라들과 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외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 만큼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한미 동맹의 끈이 끊어진 상태에서 중국과 연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주 조금 나와주십시오.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만나봤습니다.